런던의 고급 아파트에 홀로 앉아있는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서의 화려한 삶 속에서도 조용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창밖으로는 런던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페이지 몇 장은 헐거워져 있었다. 디지털 파일이 주를 이루는 요즘 세상에서 이 앨범은 특별했다. 단순한 사진 모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사람들에 대한 기억의 저장소였다. 손흥민은 앨범을 천천히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첫 페이지에는 그가 잉글랜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사진이 있었다. 20살도 채 안 된, 아직 어색한 표정의 어린 손흥민이 토트넘 후스퍼의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마가렛 할머니가 서 있었다. 잉글랜드 출신의 이 친절한 할머니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 같은 존재였다. 마가렛은 손흥민이 런던에 처음 정착했을 때부터 그의 일상을 돌봐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준비했고, 손흥민이 훈련에서 지쳐 돌아오면 차와 함께 집에서 만든 스콘을 내놓았다. 그녀의 스콘은 손흥민에게 집의 맛,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마가렛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손흥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존재였다. 사진을 넘기며 손흥민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그 사진은 그가 토트넘에서 첫 골을 넣은 날 찍은 것이었다. 마가렛이 경기장에 와서 그를 응원했고, 경기 후 둘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마가렛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말했다. 흥민, 너는 정말 대단해. 이 늙은 할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를 곁에서 볼 수 있다니 참 행복하다. 그 말은 손흥민의 가슴 깊이 남았다. 마가렛은 결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웃으며 손흥민을 격려했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손흥민은 앨범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다. 마가렛의 삶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런던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살며 젊은 시절부터 가정부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남편을 일찍 잃고 자녀 없이 살아온 그녀는 손흥민을 자신의 손자처럼 대했다. 손흥민이 처음 잉글랜드에 왔을 때 그는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다. 훈련은 혹독했고 팀 동료들과의 경쟁은 치열했다. 그때마다 마가렛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실수로 골을 놓쳤을 때 또는 감독의 질책에 낙심했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흥민,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은 손흥민이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준 힘이었다. 손흥민은 다시 앨범을 펼쳤다. 이번에는 특별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마가렛이 손흥민의 아파트 거실에서 잡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잡지에는 콘월, 해변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집이 실려 있었다. 마가렛은 그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흥민, 언젠가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장미 정원이 있는 작은 집. 너무 크지 않아도 돼. 그냥 가족이 모일 수 있을 만큼만.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물론 이런 건 그냥 꿈일 뿐이야. 늙은 할머니가 무슨 이런 집을 사겠어. 그때 손흥민은 어린 나이에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마가렛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그 다짐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가슴 깊이 뿌리 내렸다. 이제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다. 그의 연봉은 수백만 파운드에 달했고 전 세계 팬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가렛의 그 꿈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런던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손흥민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제안할 때마다 마가렛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흥민, 돈은 중요한 일에 써. 나 같은 늙은이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손흥민에게 마가렛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의 일부였다. 그녀의 따뜻함과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이 낯선 땅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런던의 야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전화 버튼을 눌렀다. 민재,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그의 오랜 조수인 민재가 즉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형. 무슨 일이죠? 민재의 목소리는 피곤함 없이 맑았다. 그는 언제나 손흥민의 호출에 준비된 사람이었다. 홈커밍 작전을 시작할 때야 손흥민이 말했다. 완벽한 집을 찾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민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정말요? 코널의 그 바닷가 집 말입니까? 맞아. 장미 정원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그 집. 당장 진행하고 싶어. 손흥민은 몇 달 전부터 마가렛을 위한 완벽한 집을 찾고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이 계획을 절대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다. 누구도, 특히 마가렛이 알아서는 안 됐다. 이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서프라이즈가 될 터였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클라라에게 연락할게요. 민재가 말했다. 그녀가 매도인을 계속 설득하고 있었죠. 아니, 지금 전화해.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오늘 밤 계약을 확정하고 싶어. 민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형. 바로 진행합니다. 전화를 끊은 손흥민은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코널의 그 집 사진을 다시 불러왔다. 사진 속 집은 잡지에 실린 집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집은 6개의 침실과 각각의 욕실, 넓은 주방, 그리고 마가렛이 꿈꾸던 장미 정원을 갖추고 있었다. 15분 후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부동산 중개인 클라라였다. 손 선수님, 민재에게 방금 들었어요. 정말로 오늘 밤 계약을 진행하고 싶으신 거 맞죠? 절대적으로. 손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클라라, 우리 약속 잊지 않았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물론이죠. 클라라가 대답했다. 매도인들은 기뻐할 거예요. 그들은 손 선수님이 제안을 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의 팬이거든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할게. 집은 6주 안에 준비돼야 해. 6주요? 클라라가 놀라며 물었다. 하지만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허가 절차만 해도 돈은 문제가 아니야. 손흥민이 말을 끊었다. 6주 안에 완성하려면 얼마가 들든 내가 낼게. 마가렛 할머니의 생일이 7주 뒤야. 그 전에 모든 게 준비돼야 해. 클라라와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축구장에서의 수많은 골, 팬들의 환호,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 깊은 만족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이건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건 마가렛, 그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여인에 대한 감사였다.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민재였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집은 우리 거예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리모델링 팀을 꾸려 최고의 사람들로만
그리고 민재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필요해. 마가렛 할머니가 원하는 걸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재가 자신 있게 말했다. 캘리포니아 최고의 디자이너 소피 카터가 가능할 겁니다. 그녀를 예약해, 손흥민이 말했다. 그리고 절대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돼. 언론에 알려지면 서프라이즈가 망가져. 손흥민은 책상 위에 작은 냉장고로 걸어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샴페인 병을 꺼냈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그는 잔에 샴페인을 따르고 창가로 돌아갔다. 할머니,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는 밤하늘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예요. 그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집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준비할지, 각 방에 무엇을 채울지, 마가렛이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디테일을 계획해야 했다.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토트넘의 동료이자 절친인 톰이었다. 드디어 결정했어? 톰이 인사도 없이 물었다. 손흥민은 웃었다. 소문이 빠르군. 민재가 나한테도 말해줬어. 톰이 말했다. 나도 돕고 싶어. 마가렛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분이야. 내일 너랑도 이야기할 생각이었어. 손흥민이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이걸로 행복해 하실 거야. 톰이 말했다. 그분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 알아.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톰이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나도 끼고 싶어. 전화를 끊은 손흥민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할머니의 꿈이라고 지었다. 폴더 안에는 집 사진, 리모델링 아이디어, 그리고 마가렛이 언젠가 원한다고 말했던 모든 것의 목록을 추가했다. 밤새도록 그는 계획에 메모를 추가하며 세부 사항을 다듬었다.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마가렛의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녀가 준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다. 할머니가 누구보다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톰의 말을 되뇌며 속삭였다. 새벽 첫 빛이 사무실로 스며들 때 손흥민은 마침내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하던 때 부모님의 지원, 그리고 잉글랜드로 건너와 낯선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던 순간들. 그 모든 과정에서 마가렛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다시 20대 자신으로 돌아갔다.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 언론의 혹평과 팬들의 기대에 짓눌리던 때였다. 어느 날 밤 훈련에서 실수를 연발하고 돌아온 그는 아파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가렛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흥민,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잊지 마. 너는 이겨낼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손흥민이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마가렛은 그를 믿어주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첫 프리미어리그 골을 넣은 날이었다. 경기 후 마가렛은 그를 위해 특별한 디너를 준비했다. 테이블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shepherd 파이와 애플 크럼블이 놓여 있었다. 이건 네 승리를 축하하는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그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마가렛은 손흥민의 성공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했다. 또 한 번의 기억. 손흥민이 20대 중반이었을 때였다. 그는 마가렛과 함께 코널로 짧은 휴가를 갔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걷다가 아름다운 집 앞에서 멈췄다. 집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정원에는 장미가 가득했다.
마가렛은 그 집을 바라보며 말했다. 흥민, 이런 집에서 살면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실 수 있을 거야. 그게 내 꿈이야.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지. 내가 이런 집을 살 돈이 어디 있겠어? 그 순간 손흥민은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언젠가 마가렛에게 그 집을 선물하겠다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손흥민은 눈을 뜨고 지갑을 꺼냈다. 그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그가 마가렛의 꿈을 적어놓은 메모였다. 마가렛 할머니의 꿈의 집, 바닷가, 장미 정원,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곳. 종이는 세월에 닳아 있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클라라였다. 손 선수님, 좋은 소식이에요. 매도인들이 모든 서류에 서명했어요.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고마워, 클라라. 리모델링은 언제 시작할 수 있지?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민재에게 보냈어요. 전화를 끊은 손흥민은 책상 서랍을 열고 어린 시절 그린 그림을 꺼냈다. 그것은 바닷가에 있는 집을 그린 서툰 그림이었다. 그림 위에는 어린 송을씨로 할머니의 꿈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서류 가방에 넣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보여줄 참이었다. 집의 모든 디테일은 그의 꿈이 아니라 마가렛의 꿈을 반영해야 했다. 그의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그의 여동생 손유진이었다. 오빠, 톰한테 들었어. 할머니 집 샀다고? 손흥민은 웃었다. 소문이 정말 빠르네. 너무 기뻐. 나도 돕고 싶어. 뭘 할까? 할머니가 좋아하는 책들 좀 찾아줘. 손흥민이 말했다. 새 집에 할머니를 위한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바로 시작할게. 유진이 즉시 대답했다. 할머니, 이거 보시면 눈물 흘리실 거야. 그게 계획이야. 손흥민이 대답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밤새 잠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6주 후 그는 마가렛에게 인생 최고의 서프라이즈를 선사할 터였다. 그녀가 그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비하면 이건 작은 보답일 뿐이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며 그는 서류 가방에서 삐져나온 그림을 보았다. 곧이에요, 할머니.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곧. 그는 마가렛이 자신을 항상 믿어줬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시즌을 힘겹게 보냈을 때, 언론이 그를 비판하고 팬들이 실망했을 때, 마가렛은 말했다. 흥민, 너는 특별해. 세상은 아직 그걸 모를 뿐이야. 그 믿음은 손흥민이 가장 어두운 순간을 이겨내게 해준 힘이었다. 그가 부상으로 몇 주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을 때도 마가렛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몸은 회복돼.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넌 강하니까. 이제 손흥민은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톰과 유진과 협력해야 했다. 그들은 마가렛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았다. 그리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피와 만나야 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마가렛이 준 사랑, 지원, 믿음에 대한 증거였다. 그녀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손흥민을 위해 헌신한 모든 희생에 대한 감사였다. 차를 세우고 다시 그림을 꺼내보며 손흥민은 속삭였다. 이제 할머니 차례예요.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질 때예요.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코너레 부동산 현장으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피 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은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절벽 아래로 파도가 부서지며 하얀 포마를 만들어냈다. 세련된 검은 차가 진입로에 들어섰다. 세련된 안경을 쓴 키 큰 여성이 가죽 포트폴리오를 들고 내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손 선수님,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소피 카터예요. 흥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손흥민이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마워요. 민재가 프로젝트를 설명했을 때 스케줄을 전부 조정했어요. 소피가 말했다.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죠. 그들은 집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이건 마가렛 할머니를 위한 서프라이즈군요. 소피가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항상 바닷가 집을 꿈꿨어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선 절대 사지 않았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소피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정말 할머니 같네요. 집 안은 넓고 밝았다. 큰 창문들은 바다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하지만 이전 주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상한 색상의 벽지, 낡은 설비들. 6주 안에 이곳을 완벽하게 바꿔야 해요. 손흥민이 말했다. 소피는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으며 메모를 했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가능해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손흥민은 서류 가방에서 어린 시절 그린 그림을 꺼냈다. 이거 좀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20대 때 그린 거예요. 소피는 진지하게 그림을 살펴봤다. 전혀 우습지 않아요. 이건 마가렛 할머니의 꿈을 당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완벽한 영감이네요. 다음 2시간 동안 그들은 집의 모든 방을 둘러봤다. 손흥민은 마가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가 자연광을 사랑했던 것, 파란색을 좋아했던 것,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소중히 여겼던 것. 할머니는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손흥민이 마스터 침실에 서서 설명했다. 품질은 중요하지만 럭셔리보다 편안함과 실용성을 더 좋아하시죠.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주방은 어떤가요? 요리 많이 하시나요? 항상 하시죠.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도 제 아파트에 오시면 모두를 위해 요리를 하세요. 주방은 특별해야 해요. 집을 둘러보며 손흥민의 흥분은 점점 커졌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마가렛이 사랑하는 모든 것과 사람들로 둘러싸여 여생을 보낼 집이 되리라 상상했다. 한 가지 더요. 손흥민이 투어를 마치며 말했다. 할머니는 정원 일을 좋아하세요. 특히 장미를. 정원에 온실을 만들어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과 허브를 키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완벽한 장소가 있어요. 소피가 집 근처의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그를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에 온실을 지으면 하루 종일 좋은 빛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온실에 대해 논의하던 중 손흥민의 전화가 울렸다. 민재였다. 형, 문제 생겼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역 기상청에서 해안에 폭풍 경보를 발령했어요. 내 일 뒤에 상륙할 거라는데 주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대요. 손흥민은 인상을 찌푸렸다. 얼마나 심각해? 강풍의 폭우요.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손흥민은 소피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럼 일정이 밀릴 수 있겠네요.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특히 재산에 손상이 생기면요. 그건 안 돼. 손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6주 안에 준비돼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안에 계약자들에게 연락할게요. 폭풍이 오기 전에 재산을 보호해야 할지도 몰라요. 소피가 차로 돌아가자 손흥민은 날씨 앱을 확인했다.
폭풍은 심각해 보였다. 시속 80km의 지속적인 바람과 최대 110km의 돌풍. 그는 톰에게 전화했다. 야, 폭풍 때문에 집 일정이 꼬일 수도 있겠어. 그가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톰이 즉시 대답했다. 필요하면 코널로 갈게. 고마워. 손흥민이 말했다. 혹시 내가 훈련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면 현장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갈게. 톰이 약속했다. 손흥민은 집을 한 번 더 바라봤다. 폭풍이 올지라도 그는 마가렛에게 완벽한 선물을 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무것도 이걸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민재였다. 형, 마가렛 할머니가 런던에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형 보러 오겠다고. 손흥민은 잠시 멈췄다. 그럼 안 되지. 비밀을 지켜야 해. 할머니를 런던에서 멀리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봐. 알겠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런던 근교에서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이벤트나 여행을 찾아볼게요.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폭풍 마가렛의 방문, 그리고 6주의 촉박한 시간.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마가렛이 그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그가 그녀를 위해 싸울 차례였다. 손흥민은 코널의 해안 절벽 위에 서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멀리 수평선 위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마가렛 할머니의 꿈의 집이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은 뼈대만 드러난 채로 서 있었지만 손흥민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모습이 그려졌다. 장미 정원이 활짝 피어 있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그리고 마가렛이 미소 짓는 모습. 그는 주머니에서 어린 시절 그린 그림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서툰 그림은 이제 현실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전화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형, 폭풍이 예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내일 밤부터 시작된대요. 민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손흥민은 인상을 찌푸렸다. 얼마나 심각한데. 시속 90km의 강풍에 폭우까지. 건설 현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지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문제예요. 손흥민은 집을 둘러보았다. 지붕의 절반은 아직 타일을 덮지 못한 상태였고 창문도 일부만 설치된 상황이었다. 폭풍이 이 상태로 집을 덮친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 지금 당장 건설팀을 불러. 오늘 밤부터 보호 작업을 시작해야 해. 이미 연락했어요. 민재가 빠르게 대답했다. 하지만 인부들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야간 작업에다 폭풍 대비까지 해야 하니까요. 돈은 문제가 아니야. 손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6주 안에 이 집이 완성돼야 해. 마가렛 할머니의 생일 전에.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형. 제가 현장으로 가서 직접 감독할게요.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놀이와 톱질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건설 현장 책임자인 헨리 씨를 찾았다. 헨리 씨는 60대 후반의 노인으로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손 선수, 폭풍 소식 들으셨죠? 헨리가 손흥민을 보자마자 물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비를 시작해야 해요. 손흥민이 말했다. 지붕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수포로 지붕을 덮고
임시 버팀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요. 오늘 밤까지 끝내려면 인부를 더 불러야 합니다. 그러세요. 손흥민이 즉시 대답했다. 필요한 건 다 지원할게요. 헨리는 손흥민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 집 정말 중요한가 보군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꿈이에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마음 잘 알죠. 제 아내도 이런 집을 꿈꿨었는데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 프로젝트를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손흥민은 헨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내분이 꿈꾸셨던 집은 어땠나요? 헨리는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 집이었죠. 정원에 라벤더를 심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말했다. 그 꿈 제가 대신 이루어 드릴게요. 이 집은 마가렛 할머니의 꿈이지만 헨리 씨 아내분의 꿈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헨리는 감동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손 선수.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겠군요. 그날 밤 손흥민은 현장에 남아 인부들과 함께 일했다. 그는 방수포를 나르고 버팀목을 고정하며 땀을 흘렸다. 축구장에서의 강인함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인부들은 처음엔 그가 왜 직접 나서는지 의아해했지만 그의 열정에 감동받아 더 힘을 내어 일했다. 새벽 2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며 바람이 거세졌다. 민재가 현장에 도착해 손흥민에게 말했다. 형, 이제 돌아가셔야죠. 여기서 더 계시면 훈련에 지장 생겨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이 완성될 때까지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때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피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방수 재킷을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흥민, 폭풍 때문에 자재가 손상될까봐 걱정돼서 왔어요. 주방 타일이 오늘 도착했는데 아직 창고에 보관 중이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소피. 자재 점검 부탁할게요. 그리고 주방은 마가렛 할머니가 가장 좋아할 공간이니까 완벽해야 해요.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마가렛 할머니가 좋아하실 파란색 타일을 골랐어요. 그녀가 말씀하셨던 전통 잉글랜드 스타일로 꾸밀게요. 손흥민은 소피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소피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클라라의 오랜 친구로 코널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가렛 같은 이들의 꿈을 이해했다. 새벽 4시 마침내 방수포 설치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헨리가 손흥민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폭풍이 결정하겠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헨리 씨. 이제 좀 쉬세요. 하지만 헨리는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잠은 사치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헨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톰이었다. 흥민, 지금 코널이야. 뉴스에서 폭풍 경보 봤어. 응, 현장에 있어. 손흥민이 대답했다. 집을 지키고 있지. 너 미쳤어. 톰이 웃으며 말했다. 내일 훈련인데 감독이 알면 난리 날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손흥민이 말했다. 톰, 혹시 주말에 시간 돼? 마가렛 할머니가 런던에 오려고 해서 좀 바쁘게 만들어야겠어. 톰은 즉시 대답했다. 그럼 내가 할머니를 경기장 투어에 데려갈게. 비밀 지키는 데는 나만 한 놈 없지.
손흥민은 웃었다. 고맙다, 톰.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람은 귀를 찢을 듯이 울부짖었고 빗줄기는 집을 세차게 때렸다. 손흥민, 민재, 소피, 헨리는 현장 사무실로 피신해 상황을 지켜보았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런 폭풍은 코널에서도 드문데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집이 버텨야 할 텐데.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버틸 거예요. 마가렛 할머니를 위한 집이니까.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다. 형, 마가렛 할머니가 내일 아침 런던으로 출발한다고 하셨어요. 기차표까지 끊으셨대요. 손흥민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계획을 바꿔야겠네. 민재, 할머니가 런던에 오면 절대 코널로 오지 못하게 해야 해. 어떻게요? 민재가 물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런던의 박물관 투어를 준비해. 그리고 톰한테 부탁해서 토트넘 경기장 투어도 추가하고. 할머니가 바빠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폭풍은 밤새 이어졌다. 새벽 6시,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비는 여전히 쏟아졌다. 손흥민과 팀은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다. 방수포는 제 역할을 다했고 지붕은 큰 손상 없이 버텼다. 하지만 정원 예정지 일부가 물에 잠겼고 몇몇 자재가 흙탕물에 젖어 있었다. 소피가 손상된 타일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건 다시 주문해야겠어요. 다행히 주방 타일은 무사해요. 손흥민은 안도하며 말했다. 좋아요. 새 자재는 최대한 빨리 구해야 해. 헨리가 다가와 말했다. 폭풍이 완전히 지나가면 오늘 정오부터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복구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원은 마가렛 할머니가 가장 좋아할 부분이니까 완벽해야 해요. 그날 오후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다. 하늘은 맑아졌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다. 손흥민은 현장을 떠나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다. 훈련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며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현장은 너한테 맡길게. 매일 보고해줘. 걱정 마세요, 형. 민재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 손흥민은 마가렛을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런던으로 오고 있을 터였다. 그는 톰에게 전화해 계획을 확인했다. 톰, 할머니 런던 도착했어. 방금 기차역에서 만났어. 톰이 말했다. 지금 경기장으로 가는 중이야. 할머니, 진짜 기뻐하시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톰. 할머니가 코널 일은 전혀 모르게 해줘. 걱정 마. 톰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할머니를 런던에서 바쁘게 만들 테니까.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은 그의 계획을 흔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가렛의 생일까지 5주 반. 그는 그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할 터였다. 런던에 도착한 그는 훈련장으로 직행했다. 감독은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흥민, 무슨 일 있었나?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감독은 더 묻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결심을 읽었다.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소피에게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녀는 새 자재 주문 내역과 업데이트된 주방 디자인을 보냈다.
그는 파란색 타일과 나무 선반이 조화를 이루는 주방 렌더링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마가렛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그는 속삭였다. 그날 밤 그는 마가렛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런던 어때요? 흥민, 정말 멋진 날이야. 마가렛의 목소리는 밝았다. 톰이 나를 경기장에 데려가 줬어. 네가 뛰는 모습을 상상했지.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곧 경기 보러 오세요. 특별한 자리 준비할게요. 너만 잘하면 그걸로 충분해. 마가렛이 따뜻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손흥민은 침대에 누웠다. 폭풍은 그의 계획을 시험했지만 그는 더 강해졌다. 마가렛이 그를 믿어준 것처럼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곧이에요. 꿈의 집이 곧 준비될 거예요. 런던의 아침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공을 차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코널에 있었다. 마가렛 할머니의 꿈의 집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폭풍의 여파를 딛고 건설팀은 놀라운 속도로 작업을 진행했다. 지붕은 완성되었고 창문은 모두 설치되었다. 소피는 주방과 거실의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정원사들은 장미 정원을 심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마가렛이 런던에 와 있었고 그녀가 코널 프로젝트의 비밀을 알아차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는 훈련 중에도 민재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형, 마가렛 할머니가 오늘 오후에 클라라의 사무실 근처에서 점심을 먹겠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뭔가를 눈치채실까봐 걱정입니다. 손흥민은 공을 차는 동작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클라라의 부동산 사무실은 프로젝트의 중심지였다. 책상 위에는 집의 설계도와 사진이 널려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즉시 민재에게 답장했다. 할머니를 절대 사무실 근처로 데려가지 마. 톰한테 부탁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해. 훈련이 끝난 후 손흥민은 샤워를 하고 바로 톰에게 전화했다. 톰, 할머니 지금 어디야? 방금 런던 아이 근처에서 나왔어. 톰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 진짜 에너지 넘치셔. 지금 빅뱅 구경 가자고 하시네. 손흥민은 안도하며 말했다. 좋아, 할머니를 바쁘게 만들어줘. 특히 클라라의 사무실 근처로는 절대 가지 마. 걱정 마. 톰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할머니를 런던 반대편으로 데려갈게.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다. 그는 코널로 가는 길이었다. 오늘은 소피와 함께 집의 최종 디테일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런던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마가렛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최근 민재가 알아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마가렛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런던 근교의 고아원에 기부해왔다. 그녀는 손흥민에게조차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민재는 우연히 고아원의 원장과 통화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형, 마가렛 할머니는 매달 고아원에 돈을 보냈대요. 심지어 본인의 생활비를 줄여가면서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가렛은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녀가 꿈꿨던 바닷가, 집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한 삶에 대한 작은 보상이었다. 손흥민은 더더욱 이 프로젝트를 완벽히 완성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코널에 도착한 그는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고 정원에는 장미 묘목들이 심겨 있었다. 소피가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흥민, 와줘서 다행이에요. 주방이 거의 완성됐어요. 와서 좀 봐요. 손흥민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은 마가렛이 꿈꿀 법한 모습이었다. 파란색 타일이 벽을 장식했고 나무 선반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도자기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중앙에는 큰 나무 식탁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소피, 이건 정말 완벽해요. 손흥민이 감탄하며 말했다. 마가렛 할머니가 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거 봐요. 그녀는 손흥민을 거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마가렛이 좋아했던 고전 소설들이 꽂힌 책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책장 옆에는 푹신한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손흥민이 특별히 주문한 파란색 담요가 덮여 있었다. 할머니가 여기서 책을 읽으시면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소피가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피,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헨리 씨가 현장으로 들어왔다. 그는 손에 정원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다. 손 선수, 정원 온실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내일 장미를 더 심을 예정이에요. 손흥민은 헨리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온실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바다가 반짝였다. 헨리 씨, 이 온실은 마가렛 할머니가 가장 좋아할 거예요. 손흥민이 말했다. 헨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아내도 이런 온실을 좋아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녀를 많이 떠올렸어요. 손흥민은 헨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헨리 씨, 이 집은 마가렛 할머니뿐 아니라 당신 아내분의 꿈도 담고 있어요. 그 순간 손흥민의 전화가 울렸다. 민재였다. 형, 큰일 났어요. 마가렛 할머니가 클라라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계시대요. 클라라가 방금 전화해서 할머니가 우연히 사무실로 들어올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손흥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된 거지? 톰이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잖아. 톰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할머니가 혼자 카페로 가셨대요. 민재가 다급히 말했다. 손흥민은 즉시 톰에게 전화했다. 톰, 지금 어디야? 할머니가 클라라 사무실 근처에 있대. 젠장, 미안해. 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카페로 가는 중이야. 할머니가 갑자기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당장 할머니를 데리고 나와. 손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만약 할머니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모든 게 망가져. 톰은 즉시 대답했다. 알았어. 5분 안에 할머니 데리고 나갈게.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소피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소피, 클라에게 전화해서 사무실에 프로젝트 관련 서류나 사진이 없도록 치우라고 해줘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클라라에게 전화했다. 손흥민은 집 안을 서성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마가렛이 비밀을 알아차리면 서프라이즈는 완전히 망가질 터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줘, 할머니. 10분 후 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할머니 데리고 카페에서 나왔어. 이제 박물관으로 가는 중. 손흥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마가렛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전화해 말했다. 민재, 할머니가 런던에 있는 동안 더 조심해야 해. 앞으로는 톰 혼자 맡기지 말고 너도 항상 같이 있어. 알겠습니다, 형. 민재가 대답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고아원 원장이 마가렛 할머니에 대해 더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기부한 돈으로 고아원에 새 도서관이 생겼대요. 그 도서관 이름이 마가렛의 꿈이에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마가렛의 꿈이라. 그는 속삭였다. 그럼 이 집도 그렇게 불러야겠네. 그날 오후 손흥민은 집의 최종 점검을 마쳤다. 소피는 마가렛이 좋아할 만한 마지막 디테일을 추가했다. 거실 벽에 손흥민과 마가렛이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었다. 사진 아래에는 손흥민이 쓴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그 액자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피, 이건 정말 특별해요. 그가 말했다.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민,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당신과 마가렛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곳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 손흥민 선수님 맞으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누구시죠? 저는 에밀리예요. 그녀가 말했다. 마가렛 할머니가 저를 고아원에서 도와주셨어요. 민재 씨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주셔서 저도 돕고 싶어요. 손흥민은 놀라며 말했다. 에밀리,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마가렛 할머니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그걸 갚고 싶어요. 손흥민은 에밀리를 정원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럼 정원이를 도와줄래요? 마가렛 할머니가 좋아하는 장미를 심는 중이에요. 에밀리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장미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도울게요. 그날 저녁 손흥민은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에밀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에밀리는 마가렛이 고아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돌봤는지,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해줬는지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항상 말했어요. 에밀리, 꿈을 포기하지 마. 너는 특별하니까. 그 말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손흥민은 에밀리의 말을 들으며 마가렛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에밀리에게 말했다. 에밀리, 당신도 이 집의 일부야. 마가렛 할머니가 이 집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초대할 거야.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선수님. 이건 할머니에게 완벽한 선물이 될 거예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 손흥민은 마가렛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오늘 어땠어요? 흥민, 정말 멋진 날이었어. 마가렛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물관에서 옛날 추억이 떠올랐지. 그리고 톰이 나를 정말 잘 챙겨줬어.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곧 더 특별한 일이 생길 거예요. 너만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마가렛이 따뜻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밀은 간신히 지켜졌다. 하지만 그는 마가렛이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똑똑했고 세심했다. 그는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 할머니가 런던에 있는 동안 절대 빈틈을 주지 마. 그리고 생일 계획도 시작해. 민재는 즉시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형. 톰과 저, 그리고 유진 누나가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손흥민은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소피가 보낸 최종 렌더링을 확인했다. 집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주방, 거실, 정원, 온실. 모든 것이 마가렛의 꿈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 액자를 떠올렸다. 그 액자는 이 집의 심장이 될 터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마가렛의 생일까지 4주. 그는 그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할 터였다. 그는 속삭였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될 거예요. 마가렛 할머니의 생일이 다가왔다. 손흥민은 코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떠올렸다. 폭풍 비밀을 지키기 위한 분주한 노력, 그리고 마가렛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정성. 집은 이제 완성되었다. 장미 정원은 만개했고 파란색 타일로 장식된 주방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으며 거실의 책장에는 마가렛이 사랑하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손흥민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마가렛이 이 선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할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린 시절 그린 그림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 서툰 그림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오늘 마가렛에게 그 꿈을 선물할 시간이었다. 그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 모든 게 준비됐지? 네, 형. 민재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지금 톰과 런던에서 코널로 오는 중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주말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가족들은? 부모님과 유진 누나는 이미 코널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토트넘 동료들 몇 명도 곧 도착할 거예요. 에밀리와 고아원 아이들도 초대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소피는 현장에 있지? 네, 소피가 마지막 디테일을 점검하고 있어요. 정원 온실에 마가렛 할머니가 좋아하는 라벤더도 추가했대요.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차를 몰며 마가렛을 떠올렸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했다. 고아원에 기부한 돈, 손흥민을 가족처럼 돌본 시간, 그리고 그녀가 결코 말하지 않은 희생들. 이 집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가렛의 삶에 대한 감사, 그녀가 준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다. 코널에 도착한 손흥민은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바다는 잔잔했고 햇살이 장미 정원을 비추며 꽃잎을 반짝이게 했다. 소피가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흥민, 준비 다 됐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볼래요? 손흥민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파란색 타일과 나무 식탁,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거실의 책장에는 마가렛이 좋아하는 제인 오스틴과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손흥민과 마가렛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액자 아래에는 그의 송글씨로 쓰인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소피는 손흥민의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이걸 보면 눈물 흘리실 거예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제 목표예요. 그때 헨리 씨가 정원에서 들어왔다. 그는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손 선수, 이거 마가렛 할머니께 드리려고 따왔습니다. 정원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손흥민은 장미를 받아들며 말했다. 헨리 씨, 당신 덕분에 이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고마워요. 헨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집은 제 아내의 꿈도 담고 있죠. 오늘 마가렛 할머니가 이곳에 오시면 저도 그녀처럼 행복할 겁니다. 손흥민은 헨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곧
손흥민의 가족이 도착했다.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 유진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흥민, 이건 정말 대단해. 마가렛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어, 아들. 유진은 손흥민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오빠, 이건 진짜 최고야. 할머니가 이걸 보면 심장마비 걸리실지도.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좀 무섭네, 유진. 그때 토트넘 동료들이 도착했다. 톰을 비롯해 팀의 몇몇 선수들이 차에서 내렸다. 톰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주먹을 부딪히며 말했다. 야, 이 집 진짜 멋지다. 할머니가 이걸 보면 까무러치실 거야.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너도 이 프로젝트의 일부야, 톰. 고마워. 곧 에밀리와 고아원 아이들이 도착했다. 아이들은 정원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에밀리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수님, 이곳은 정말 마법 같아요. 마가렛 할머니가 이걸 보면 믿지 못하실 거예요. 손흥민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에밀리, 당신과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게 이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손흥민은 민재에게 전화해 마가렛의 도착 시간을 확인했다. 형, 30분 뒤에 도착해요. 할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손흥민은 집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다. 이 열쇠는 마가렛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했다. 그는 소피에게 말했다. 소피, 모두에게 말해줘. 할머니가 도착하면 정원 뒤쪽에 숨어 있다가 내가 신호하면 나오라고.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이건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거예요. 30분 후 톰의 차가 진입로에 들어섰다. 손흥민은 현관 앞에 서서 마가렛을 기다렸다. 마가렛은 차에서 내리며 미소를 지었다. 흥민,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주말 여행으로 딱 좋네. 손흥민은 마가렛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그는 마가렛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마가렛은 주방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상에, 이 주방은 정말 예뻐. 누가 이런 집에 사는 걸까?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안내했다. 마가렛은 책장과 사진 액자를 보고 멈춰 섰다. 그녀는 액자에 적힌 메시지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흥민, 이게 뭐지? 손흥민은 마가렛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이 집은 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마가렛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할머니의 꿈의 집이에요. 바닷가에 장미 정원이 있는 집. 할머니가 항상 꿈꿔왔던 그곳이에요. 마가렛은 열쇠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흥민, 이게 정말이니?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손흥민은 마가렛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 저를 믿어주신 모든 순간들. 이건 그에 대한 작은 감사예요. 마가렛은 흐느끼며 말했다. 흥민, 너는 내게 가족이었어. 내가 너를 돌본 건 사랑이었지. 보상을 바란 게 아니야. 손흥민은 마가렛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알아요, 할머니. 그래서 이건 선물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순간 손흥민이 손짓하자 정원 뒤쪽에서 모두가 나왔다. 손흥민의 부모님, 유진, 톰과 토트넘 동료들, 에밀리와 고아원 아이들, 소피, 헨리, 클라라, 민재까지.
모두가 마가렛을 둘러싸며 박수를 쳤다. 마가렛은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에밀리가 앞으로 나와 마가렛을 끌어안았다. 할머니, 이건 저희 모두가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마가렛은 에밀리를 보며 눈물을 닦았다. 에밀리, 너까지. 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이 집에서 우리 다 초대해야 해요. shepherd pie 기대할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어머니가 마가렛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마가렛,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마가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벅차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마가렛이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흥민, 하지만 이 집은 너무 커. 나 혼잔 너무 넓어.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그래서 제가 계획이 하나 더 있어요. 그는 에밀리와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집의 일부를 고아원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책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게요. 마가렛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흥민, 그게 정말이니? 네, 할머니. 손흥민이 말했다. 이건 마가렛의 꿈이에요. 할머니가 고아원에 만든 도서관처럼 이 집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 될 거예요. 마가렛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을 끌어안았다. 흥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모두가 정원으로 나가 장미를 구경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놀았고 토트넘 선수들은 마가렛과 사진을 찍었다. 헨리는 마가렛에게 장미를 건네며 말했다. 이 정원은 당신을 위해 만든 거예요. 마가렛은 장미를 받아들며 말했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손흥민과 마가렛은 집의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황금빛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였다. 마가렛은 손흥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흥민, 너는 내게 집을 준 게 아니야. 가족을 줬어. 손흥민은 마가렛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할머니가 저에게 먼저 가족을 주셨어요. 그들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정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였다. 손흥민은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감사, 그리고 꿈의 증거였다. 마가렛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흥민, 너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야.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저를 바꿨어요. 그날 밤 모두가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마가렛은 주방에서 shepherd pie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식탁을 꾸몄다. 톰은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다. 마가렛 할머니와 그녀의 꿈의 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올렸다. 마가렛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흥민과 이 멋진 가족을 위해. 식사가 끝난 후 손흥민은 마가렛과 단둘이 정원으로 나갔다. 그들은 온실 앞에 서서 라벤더 향기를 맡았다. 마가렛은 말했다. 흥민, 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내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야. 현실이 된 거지.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이 집은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꿈을 함께 만들어요. 마가렛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와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가능할 것 같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손흥민은 마가렛이 집 안에서 모두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벅찬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는 속삭였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집이에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마가렛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손흥민은 그녀의 사랑에 보답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집, 사랑의 집, 그리고 꿈의 집이었다.